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재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의료 여건을 감안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0,000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인데요. 의료계는 반발하며 설 연휴 지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벌써 학원가는 의대 입시 설명회까지 열고 있는데요. 의사 수가 늘면 지방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필수 의료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한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동북로 쪽이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동북로 복현 오거리에서 연합내 거리 방향 서행하며 지나고 있고요. 동북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도 속도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인도 방향 효명내 거리에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옥산로 북구청 내거리에서 원대오 거리 방향 북구청 내거리 50m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카캐리어 차량 하역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3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과 신천대로 칠성 고가차도에서 상동교 양방향 모두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내외로 낮아져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밤사이 쌀쌀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대구와 경북은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1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주택을 신축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의 사례들은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을 받고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면서 사업이 결국 좌초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대구시도 가입을 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살다 나중에는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는 꿰매 빠져서 수천만 원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구와 중구에서 각각 피해가 확인된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대표가 같은 인물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세력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용한 걸로 보여 추가 피해 우려도 큰데요. 수사기관이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행사 대표가 같았더라. 이렇게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동안 피해 금액도 크게 늘었겠습니다. 예, 북구 대현동에 있는 한 조합은 조합원 270여 명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약 1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조합 50대 대표이사가 2021년 7월 대표직을 사임하고 새 회사를 세워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조합원 43명이 지불한 16억 원은 홍보비 등으로 사용돼서 현재 시행사에 남은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 886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세력은 대구뿐 아니라 앞서 고령에서도 같은 사업을 벌이려다 행정조치와 고소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 접수된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피해자들 속이 타들어갈 텐데 수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많은 회사 중 하나죠. IMC 그룹이 대구에 1,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IMC 그룹과 달성군 가창면 내 IMC 엔드밀 반도체 소재 제조 시설을 신설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대구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텅스텐 분말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 IMC 그룹은 2008년에 대구텍에 1,00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대구 누적 투자액은 2,975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네, 처음 투자했을 때 화제가 됐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오랜만에 대규모 투자 소식입니다. 예, IMC 앤드밀이 생산할 텅스텐 분말은 세계 각국이 전략물자로 관리 중입니다. 지역 내 생산은 관련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국내 반도체 업계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대구 경북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인가를 신청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서 사명은 앞서 나왔던 얘기처럼 IM뱅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은행 상표를 변기해서 57년의 역사성을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절차에 따라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네, 시중은행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점포망이 확대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시중은행 전환 후 비전으로 전국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내걸었는데요. 디지털 접근성, 비용 효율성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방은행 장점을 갖춘 새로운 은행을 의미한다는 게 대구은행 설명입니다. 점포망은 전국이 모든 행정구역에 거점 점포를 신설하되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사 제휴로 디지털 앱이나 IT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이제 공은 인가 여부를 정할 금융당국으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네, 인가 결정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경찰청이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합니다. 설을 앞두고 생계형 운전자 조기 복귀를 돕자는 취지인데요. 대구 지역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규 위반자 14,000여 명으로 11,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이제 운전이 가능하고요.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400여 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 민원 콜센터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명동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김홍이라고 합니다. 일한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요. 젊었을 때 이제 차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부속 쪽부터 시작을 했는데 형님이 또 이 계통에 같이 발을 들이게 돼가지고 형님이랑 같이 하신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형제가니까 편하게 또 말하기가 또 남보다는 좀 수월하게 하다 보니까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부속들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너무 부식이 돼가지고 부속 하나만 바꿔도 되는 부분에서 너무 크게 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주분한테도 미안하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지더라고. 한 분은 이제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도 여기 찾아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정말 고맙죠. 그럴 때 기분도 좋고 이 일을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거는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좋고요. 명절 이럴 때 장거리 운행 전에는 기본적인 거는 공기압, 그리고 타이어 마모 상태, 그리고 냉각수, 엔진 오일량, 여기 가장 기본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걸 기본 점검을 받고 운행을 하시는 게 맞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마모도나 생산 연도 이런 거에 따라서 과학 조건에 따라서 이제 위험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체크를 받고 장거리 운행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본 점검은 필히 받고 고향을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대 얘기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정부가 드디어 발표를 했죠.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을지 아니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볼까요? 네, 정부는 10년 뒤에 이제 의사 수급 전망을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한데요.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이제 의료 수요를 좀 고려하면 2035년 그 10,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올해 고3이 수능을 보는 그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말씀하셨듯이 이제 2,000명 증원해서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를 하고 2035년까지 10,000명의 의사 인력을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게 예상됐던 숫자이기도 한데요. 진짜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했던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보면 이 전국 의과대학은 이 내년도 증원을 최소 2,100여 명에서 최대 2,800여 명을 원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의대 정원 자체가 2000년대 초반에 의약분업 사태로 500명 정도 줄어든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게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좀 합리적으로 이 의대 정원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려도 10년 뒤에 뭐 다 이게 채워지는 거니까 당장은 부족한 의사가 다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대 과정이 6년이고 내년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는 건 이제 2031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 2035년까지 해마다 2,000명씩이 이제 충원되니까 산술적으로 10,000명은 채우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거치고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의사 부족 시기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증원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전까지 의료 취약 지역 보완책으로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을 하고 네. 의료 사고 부담을 줄여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수입과 주거를 지원하고 퇴직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인 것 같은데 의사협회 입장은 어떤가요? 네, 어제 의사협회 회장이 사퇴를 하고 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170명의 대의원 중에 130명이 이 찬성표를 또 던졌거든요. 의협이 발표한 결의문을 보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이게 파업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의 사례를 보면 의협뿐만 아니라 이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의협의 휴지는 한 자리 숫자였지만 이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은 이 80%에 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또 거부하면서 이 정부가 결국 증원 추진을 중단했는데 이건 역시 또 예상되고 있고요. 네. 또 지난 5일이었죠. 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 전공의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88.2%가 의대 증원 시에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이 답을 했습니다. 88.2%가요. 정부는 이제 일단 강경합니다. 복지부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좀 커지는 만큼 네.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까지 한다고 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응을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강력 대응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건 더 이상 좀 의사협회 쪽에 좀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의사협회와 전공의까지도 이 반발하고 있는데 여론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의협이 반발했을 당시에 야당이었던 이 국민의힘이 정치적 반발까지 좀 얹어졌는데 지금은 야당도 의사 정원 확대 자체는 좀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이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무선 전화 면접으로 18세 이상 1,004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000명 이상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78%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2%, 또 국민의힘 지지자의 79% 역시 정당과 관계없이 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는요. 응답률 11.1%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의대 증원을. 근데 이게 의사가 는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 의력 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정부의 의도가 그 필수 의료 분야 등의 의사를 좀 충원을 해서 네. 뭐 현재 농어촌 등 의료 인력 붕괴 지역에 본질적인 개선책을 좀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정원 확대로 대거 충원되는 의사들이 이 필수 의료 지역에 이제 좀 선택하겠냐는 게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건데 필수 지역 의료에 이제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고 진료를 보면서 감수해야 될 부담이 좀 크다는 거거든요.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이들이 필수 의료를 좀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또 유인책이 뭐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들고요. 의료계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백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결국은 지방으로 의사가 갈 거냐, 네. 그리고 필수 분야에 갈 거냐인데 몇 가지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면허 제도인데요. 2020년에 이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추진할 때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면허를 발급하는 이 면허 제도에 대한 개선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수도권 빅5로 몰리는 상황도 또 해소해야 됩니다. 이 바로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조차 믿지 못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위한 해소책도 2단계로 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의대 정원을 늘릴 건데 지방 위주로 늘릴게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의대 증원 배분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의학 정원이 적은 의대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 등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특별 전형 선발을 기존 40%에서 60%까지 확대를 하고요. 네. 전국 의대 이제 40곳 가운데 정원이 50명 미만인 곳이 17곳인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의대별 정원은 4월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전남과 경북의 요구가 거센데 이 포항과 안동이 추진하던 의과대학은 일단 내년 계획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제 단기간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네. 많거든요. 의대 정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증원된 의대생을 가르칠 기자재와 인력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이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구체적인 그림이 일단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정원이 확대됐잖아요. 근데 현재도 수험생들이 의대를 강력하게 원한단 말이죠. 뭐 거의 1등부터 3,000등까지는 다 의대를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의대 쏠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이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은 소위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연계 모집 인원의 41%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결국은 의대 준비를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들도 떠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공계에서 10년 이상 공부해서 이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의사만큼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제 내년 입시에 의대 준비생이 6천여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도 정말요? 하고 벌써 의대 입학 문의가 많아서 설명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네.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 시장을 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의대보다 공대 진학이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를 두 차례 겪으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고 성적 높은 학생이 다양한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과를 선택하는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의대로 모두 좀 흡수되면 한국의 이제 과학 한국의 미래가 좀 어둡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것도 문제인데 의대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로 몰리니까 그게 더 문제죠. 우리 지역 대학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들은 정원이 100명을 넘지 않거든요. 결국 정부의 안을 보면 지역 의과대학 중심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이 반면에 이 의과대학
대학이 없는 지역 대학들은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커지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생각은 또 못했네요. 자,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가 불러올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마무리 정리해보죠. 네,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할까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을 정부가 이제 그린 것까지는 이제 좋다고 평가를 하고요. 네.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려되는 이제 부작용과 논의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조율을 실패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체 정원을 몇 명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필수 의료 분야를 좀 발전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한마디로 저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선볼 의사, 정부의 집도 실력이 수술대에 올랐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1단계가 이제 시작됐는데 2차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 수가 문제까지 계획이 좀 나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필수 인력 분야도 많이 아픕니다. 도와주셔야겠어요.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설미 전통시장 분위기 어떤지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께 수성구에 있는 신매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설 연휴가 코앞에 다가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차례상에 올릴 것과 또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사러 전통시장을 오셨더라고요. 덕분에 시장은 활기를 띠고 또 상인과 손님들의 얼굴엔 또 웃음꽃이 폈는데요. 현장 소리와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명절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전이 인기가 많나요? 주로 가족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동그랑땡이나 삼색전, 부추전, 그리고 뭐 튀김 종류, 이제 명절에만 먹는 깻잎전이라든가 육전 이런 거 정도 좀 많이 찾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능적으로 차례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기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5가지 정도 모둠으로 사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조금 그게 좀 추세인 것 같아요.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오신 분들이 여기 와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많이 변했다고. 요즘에는 시장도 전문화돼서 고급스럽고 또 정갈하게 집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다들 신경 써서 그렇게 하니까 전통시장을 믿고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명절 때 오셨는 분들 신매시장 많이 보러 오세요. 이건 떡 자르는 소리인가요? 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떡을 넣으면 밑에서 다 잘려서 나오네요. 떡국도 요즘엔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백미로 한 하얀 떡국이 있고 구수한 맛이 나는 그 현미 떡국도 있는데 주로 백미 떡국을 많이 찾으셔요. 간혹가다 이제 색깔 가래떡도 찾으시는데 저희도 준비는 다 해놨고요. 가족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 뭐 저희 떡에 찰떡 종류도 많이 있고 구운 떡도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조만간 연휴가 들어가는데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앞으로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 상인들 좀 웃게 좀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시장 직접 가보셨으니까 분위기 어떻든가요? 너무 활기찼는데요. 네, 장보기도 하고 또 이제 틈틈이 간식도 먹고 네, 이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2만 원 환급해준다 카대. 그래 옷 사과하고 천연을 샀어요. 좀 사게 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겠지. 멀리 갔던 형제들이나 자식들이 오면 반갑잖아요. 그 재미로 사는 게 맛이 있겠나 싶어요. 우리 형제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합니다. 무랑 콩나물, 시금치, 버섯. 설 명절 때 가족들 같이 먹을 거 위주로 샀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신매시장 위주로 자주 옵니다. 일단 신선하고 마트보다는 특히 야채 가격이 더 가격이 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들의 인심이 좋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신랑 직장 다니는 거 잘 다니고 우리 애들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작년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차례 지낼 거요. 보고포하고 밤 조기하고 그렇게 샀어요. 차례 비용이나 이런 거 많이 좀 줄여서 간소하게 지낼 생각이고요. 저희는 쌀 샀어요. 제사 지낼 때 늘 새로 산 쌀 뜯어가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쌀 사러 왔어요.
과일이랑 생선도 같이 샀어요. 사과, 밤, 대추 뭐 이런 거, 조기도 사고 제사상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해서 샀어요. 옛날부터 전통시장 와서 봤던 게 있으니까 오는 것도 있고, 올해는 제가 아기가 이제 1살 돼가지고 앞으로 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행사장으로 가면요. 34,000원 이상은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을, 또 67,000원 이상 구매할 시에는 온누리 상품권 20,000원을 주니까요. 참여 정보 잘 확인하시고 구매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매시장 백정현 상인회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아서 전이라든가 떡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장보러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희도 기분도 좋고 저희 신매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설에 떡국 제사를 이제 지내는 분도 많은데 떡국 값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채소나 과일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대형마트보다는 저희 시장에서는 그나마 싸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매시장에서는 산과 들, 바다, 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목요 장날이 열리며 현재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축산물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좋은 상품 많이 담아 가십시오. 올 설에도 신매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설 연휴 장보기 전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값싸고 질 좋은 물품과 또 넉넉한 인심까지 있는 전통시장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이 되고요. 포항과 경주는 10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경북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분들은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월 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